많으시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죠. 0251-0105번, 025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개천절인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오늘 이제 그 10월 3일 개천절이죠.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2333년 전에 고조선을 건국을 해서 올해가 한 4940 몇 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반만 년을 이어온 역사다. 그래서 개천절이 임시정부 때나 이럴 때는 음력으로 셌습니다. 10월 3일 음력으로 하다가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양력으로 고쳐가 됐는데요. 중국도 지금 국경절이죠.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을 꼬박 쉽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단풍이 지금 10월 중순부터 좀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심하면 단풍이 짙어진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앵커님처럼 이제 화사한 이런 단풍이 10월 중순경에 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면서 오늘 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10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릴 거예요. 상담번호 0251-0105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앵커님은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달에 지금 최대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합주택이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싸죠? 10%에서 20%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 이게 뭔가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있는 사람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권역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의 지역주택조합을 청약하는 사람은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인천 사람 해가지고 2배, 3배 정도 이제 청약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2014년에 이것도 완화해 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금액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주택조합을 많이 설립을 해서 지금 106개를 했어요. 106개. 2016년에는 이게 2015년에 106개를 했고 6만 7천 가구인데요. 분양 물량이 17,000 가구다. 따라서 조합 설립은 많이 되는데 분양 물량이 그만큼 적다는 거는 사업이 천천히 가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 9,000 가구를 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50%만 넘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줘요. 예를 들어 1000세대다. 그러면 500세대만 해주면 500세대만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50%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75%인데 50%만 넘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다. 또 토지 확보 같은 경우도 한 80%쯤만 되면 그쪽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조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발표를 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쉽게 조합을 설립을 하고 20명 이상만 조합원이 되면은 조합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강화를 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2017년 내년부터는 분양 공고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아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합원을 모집을 공개를 한다. 조합원 모집 업무라는 거는 공개를 해서 해야 되고 모집 자격은 건설사, 중개업자, 신탁업자만 할 수가 있지 대행사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명문에 넣었다. 올해 8월 12일부터 명문에 넣은 거죠. 8월 12일 날 명문에 넣고 2018년 말에 다시 한번 법이 개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의 개정을 통해서 조합주택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 확보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원이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17년에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이 굉장히 세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공사의 보증도 의무화시키도록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법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조합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토지 매입이 95%가 확보가 됐느냐를 확인을 하시고요. 95%가 넘어야지 사업시 인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가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다 했을 때는 조합주택을 사도 괜찮다. 다만 꼼꼼히 살펴보고 사야지 덜컥 사서는 안 되고 꼼꼼히 살펴보고 이 세 가지가 오케이 되면은 사셔도 괜찮다라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금융이자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조합 아파트가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조합 모집 사전 신고를 하고 있느냐, 또 회계 감사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시공 보증도 의무화시키고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도 신설하는 거예요. 누구나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이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꼼꼼히 따져보고 자격을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임원회 발기인 추가 정보 공개 대상, 그러니까 조합원들까지도 오히려 정보 공개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당히 타이트한 법안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세종대로를 지하시키겠다. 지금 강남대로 지하도시, 강남대로, 영동대로도 지하도시를 시키고, 또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도 뭐 지하도시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 구체화된 거는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구체화돼 있고요. 두 번째로, 세종로 일대 보행 활성화, 그래서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있는 세종대로 3.1만 제곱미터를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이 한 2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대형 건물 지하하고 지상부, 상층부로 연결을 시키겠다. 우리가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썬큰이라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지하 2층, 3층까지도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지하철 역사를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종대로에서부터 시청역, 광화문역으로 지하 보행로를 400m를 만들어서 지하 3층을 파겠다는 거예요. 지하 3층으로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덕수궁, 프레스센터, 코오롱, SFC, 서울 파이낸스 센터죠. 이거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상업 문화 기능을 추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2016년 말, 지금 2016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지하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되, 지상은 2018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하 보행길이 12개 지하철역과 30개 대형 빌딩이 어우러져서 디귿자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그림이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달에 뉴욕을 방문했어요. 뉴욕 로울라인 랩인가요? 로울라인 랩하고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난달 8월 달에 다 방문했다는 것이죠. 방문해서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도시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기를 해서 세종대로 일대도 개발이 된다. 따라서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청계천 변도 스트리트형 상가로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청계천도 상당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천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본기 힐스하고 연간 4천만 명이 지금 방문하는데요. 도쿄 역세권 마루노우치 벤치마킹을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종강역에서 광화문역까지는 이미 돼 있고요. 광화문역에서 시청역까지 이 사이를 지하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역에서부터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까지도 지하를 한 3km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면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청이 있고, 시청에서 세종대로로 가면서 이 지하 3층까지 파면서 선큰을 넣어서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외국처럼 상당히 쾌적하면서 지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천절인 오늘도 이제 무척 흥미로운 주제들, 부동산 이슈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학의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직접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관련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그 양천구 목삼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33평이랑 네. 고덕 힐스테이트 34평 분양권을 2개 갖고 있어요. 네. 둘 중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제 둘 중 한 군데를 정리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이 분양권을 받으신 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요. 아, 실거주도 하실 계획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각 몇 평대를 분양권을 이제 보유하신 거죠? 마에스트로가 33평이고 고덕 네. 힐스테이트가 34평이요. 아, 각각 33, 34평이군요. 알겠습니다.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그리고 이제 고덕동의 힐스테이트 분양권 어느 쪽 정리할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마에스트로 33평하고 힐스테이트 34평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네. 뭐 매도하는 이유가 있나요?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둘 다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대출도 부담스러워서. 받고 해갖고 하나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는 프리미엄 한 3, 4천 붙었죠? 네네. 예,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목 3동 등촌역 금방 이게 추진된 지가 꽤 됐었는데, 아마 400세대 정도로 해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로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롯데캐슬이 롯데캐슬보다는 새 아파트고 이게 현재 7억대 초반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7억대 중반, 7억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파트하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동에 있는 그 아파트 34평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 고덕동 같은 경우가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 내일 모레부터 지금 이제 특별 분양 공급을 합니다. 고덕 2단지 10월 5일부터 지금 분양을 시작할 텐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고덕 그라시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3,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이 고덕역에 보면은 이제 고덕 주공 2단지가 있고, 고덕 주공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고덕 주공 1단지가 있고, 고덕 시형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34평인데, 이게 한 7억대 초반 정도 가나요? 네. 마에스트로는 7억 한 1, 2천 갈 것 같고, 이건 7억 한 3, 4천 정도 가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덕 주공 2단지 아파트가 내일 모레 특별 분양하고 10월 6일 날 1순위 분양을 해요. 10월 6일을 한번 보세요. 10월 6일 날 1순위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나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7억 4천에서 7억 6천인데 이게 7억 8천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7억 8천까지 한 4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할 것이다. 왜냐? 이 아파트가 지금 7억 7천의 분양이 예상돼 있는데요. 확장비를 포함하면 한 7억 9천 정도 됩니다. 7억 9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한 3년 뒤 2019년 정도 지금 입주고 이거는 2017년 2월이니까 이거는 뭐 얼마 안 남았네요. 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보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니까 뭐 바로 파시는 건 아니고 뭐 한 달 이내에 파시든지 뭐 2달 이내에 파시든지 뭐 바로 오늘 파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1순위를 한번 지켜보셔라. 그래서 20대 1에서 30대 1이 나오면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강남 재건축이 한 20% 30%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한 20% 가까이는 올라왔지만 앞으로 10% 정도 발전 가능성이 더 있겠다. 그래서 10%면 7천만 원, 8천만 원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쪽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고덕 주공이 2만 세대인데 그라시움이 5천 세대 나오는 것이죠.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이게 한 3,600세대. 뭐 고덕 1단지가 뭐 1,500세대에서 이것만 해도 위쪽만 해서 10,000세대고 밑에 쪽도 한 2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물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남미사까지 26,000세대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다.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한 1년에서 2년은 더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마에스트로보다는 이게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한 3, 4천원 더 올라가지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고덕동에 이제 힐스테이트가 좀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셨네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매수를 할 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두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그 네. 서울 청계 두산이부 주상복합 58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종로역 앞에 그 롯데캐슬 천지인 40평, 네. 두 개를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느 것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 네. 지금 그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청계 두산이브 58평, 그리고 이제 네네. 롯데캐슬 천지인 40평 보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느 쪽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대충 알아는 봤고요.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신당동 떡볶이 집 가보셨어요? 떡볶이 집 신당동. 네네, 거기 좋아합니다. 두산이부 제니스가 58평이라고 그러셨죠? 네. 58평인데 이게 지금 매도가가 얼마인가요? 매매 가격. 한 10억 선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선. 이게 지금 좀 미분양이 나서 58평 지금 네.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네네. 한 3억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7%에서 한 30% 정도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당가로 따져보면 뭐 한 1,700만 원 정도 가나요? 상당히 지금 3.3 제곱미터당 이게 금액이 굉장히 할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것이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형이라는 단점이 있죠. 대형. 지금 58평은 좀 너무 크다. 지금 무슨 사회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대형평형으로 지금 실거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형평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승폭 자체가 소형보다 좀 약하다. 좀 장이 지속이 되면 대형평이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가격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40평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지는 네. 좋아요. 입지는 이게 지금 신당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2호선, 6호선에서 입지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동묘역에 있는 롯데캐슬 천지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입지는 좋긴 한데 입지는 아무래도 신당역이 더 낫죠. 2호선이 2호선, 6호선이 1호선, 6호선보다 낫기 때문에 입지는 더 신당역계 나은데 이 롯데캐슬 천지 이건 40평대라 그러는데 이거 매매 금액이 얼마예요? 매매가? 6억 5천 정도예요. 6억 5천. 6억 5천. 네네. 이것도 뭐 한 대략 1,700만 원 정도 되나요? 1,700만 원 정도 비슷한 지금 금액인데 이 롯데캐슬 천지인 같은 경우는 40평대이기 때문에 6억 5천이면 전세가 한 5억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5억에서 5억 5천까지도. 지금 워낙 이 40평대에 대한 전세 금액이나 이게 5억이면은 뭐 30평대 전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통로도 지금 동묘역하고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지는 신당동 쪽이 나으나 롯데캐슬 천지인도 이 청계천이 가깝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계천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더 발할 것이다. 세종대로가 지하하면서 디귿자로 한 3km 정도의 지하 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동아일보 쪽에서 시작되는 이 청계천변을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정비가 됐지만 앞으로도 뭐 청평화시장이나 뭐 평화시장 쪽으로 해서 정비가 많이 되면서 이 청계천변이 가까우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을 권장하고 싶지만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40평대를 들어간다고 하면 롯데캐슬 천지인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 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거주 목적이시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 전망까지도 알아봐야겠죠. 이제 롯데캐슬 천지인 쪽이 이제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 마곡동 그쪽에 마곡나루 옆에 네, 마곡 푸르지오 이제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 매도하게 된다 하면 네, 지금 이게 시세가 5억 초반이고 지금 임대 3억 주고 있어요. 네, 전세 만기는 이제 2018년 3월인데 네,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임대를 주고 계신 거네요. 마곡 프루지오를. 네, 네, 지금 25평이라고 하셨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마곡지구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 마곡나루 옆에요. 마곡나루 옆에 마곡 엠벨리 4단지하고 엠벨리 3단지 이런 거는 마곡지구인데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바깥쪽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곡 네. 프루지오 아파트가 25평이 5억 얼마라고요? 5억 초반대예요. 5억 초반, 5억 2천. 전세가 한 3억 한 2천에서 3억 5천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7천에서 지금 2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을 텐데요. 이게 이런 현상들이 보통 5억 초반대면 전세가 4억 초반대 정도 가야 돼요. 전세값이 아, 네. 75%, 80%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곡지구에 입주가 한꺼번에 좀 많이 쏟아지면서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은 했지만 전세 가격은 아파트 상승률보다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 마곡지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위례신도시도 위례 같은 경우도 마곡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곡지구가 1,300만 원에 분양을 했고 3.3제곱미터당 위례가 1,700만 원을 분양을 해서 한 500만 원쯤 다 올랐어요.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쯤 올랐지만은 일단은 전세가 비율 자체는 위례신도시도 한 8억쯤 하는데 전세가 5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네.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마곡지구가 이제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세값이 점점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므로 이 5억 2천짜리가 전세값이 제가 봤을 때는 4억 정도는 넘어갈 겁니다. 네. 현재 지금 전세 얼마 주고 있나요? 지금 3억이요. 지금 3억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네. 한 3억 5천 정도 지금 갈 것 같고요. 앞으로 네. 한 4억 정도까지도 전세가 1억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시점 자체가 전세가가 정상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018년이라고 그러셨죠? 2018년 몇 월이요? 3월이요. 2018년 3월이 전세가 만기니까 만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8년 2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2018년 3월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을 펴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4.1 대책, 뭐 한 달 반 만에 4.1 대책을 쏟아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정책도 보고는 해야 되지만 이건 첫 번째 소형 평형이고 또 마곡지구가 갈수록 사이언스 파크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LG로 해서 LG부터 기업들이 넥센이랑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 자체가 올라가면서 마곡지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마곡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데 이 아파트는 10년에서 15년 이내의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15년에서 20년 넘은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올드한 아파트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뉴 트렌드가 소형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네. 두 번째 마곡지구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5억인데 4억까지 올라가는 시점 그 시점까지 보유를 하세요. 그 시점이 2018년에서 202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전세가 비율이 80% 정도 될 때까지 보유를 하셔라. 그런데 마곡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8년 된 아파트하고는 지금 갭 차이가 1억 정도 나요. 1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억 5천, 2억까지 벌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게 1억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마곡지구 25평대하고 한 7, 8천 정도 갭이 날 때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도 타이밍 잡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8.25 대책 이후 가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천절인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